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는요, 어제 이제 좀 화제가 됐었죠? 뉴스가 나왔던 그 아리바이오라는 미국 FDA 이상 치매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전반적으로 치매 치료제 시장이 이제 어떤 플로우,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짚어볼 생각이에요. 예전에 한번 치매 쪽을 한번 짚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치매 쪽으로 좀 깊이 있게 한번 좀 파봤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방송국 쪽에서도 이제 아카데미 형식으로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준비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시장의 어떤 잠재력, 예, 그리고 향후 이쪽에서 어떤 뭐랄까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 중에 아리바이오도 이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스터디 하던 데서도 또 발표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리바이오를 어, 아리바이오가 이제 어제 뉴스에 펑 나와버렸기 때문에, 사실 올해 이제 이상 탑라인 발표 예정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추천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밤새 미국 시장부터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미국 시장이 오늘도 상당히 올랐어요. 예. S&P가 0.4%, 나스닥이 0.5%, 다우가 0.3%. 뭐 폭이 이제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도주들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 상승 추세를 견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번 상승은 특히나 이제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예, 200 이제 뭐 신규 고용, 예, 이런 수치에서 이제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큰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나는 어, 이 테슬라,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차트, 테슬라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분기 판매량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예, 급등을 했다. 개장 전에 한 9% 급등했거든요. 2분기 차 판매가 이제 9만 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이제 7만 대였는데, 이 테슬라는 생산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요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차는 그래 좋아. 그리고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전기차 플랫폼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 근데 생산이 잘 안 되잖아. 예, 예전에 뭐 한 달에 뭐 한 몇백 대, 몇천 대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어, 자동차 생산밖에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체제로 간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데, 테슬라가 이제 올해 초에 급등했었잖아요, 주가가. 이때 이제 중국 시장에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와, 이제 진짜 대량 양산 가구나. 이 기업은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펙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프라이즈하게 그 시장이 반영했고, 9%로 시작해서 그래도 이제 좀 밀리긴 했지만 7.9%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서 나아가고 있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 예, 이런 것도 역시나 강한 흐름을, 예, 이어가고 있죠. 아마존도 0.4% 올라서 어제는 좀 음봉으로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워낙 이제 높게 시작해서 지수도. 그래서 미국 시장이 뭐 고용 지표가 좋았고, 예, 또 이제 각종 각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어떤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보시면 결국은 뭐랄까요, 그 뭐죠? 음, 예상된 수순이죠. 이 항상 그런 우리가 항상 다른 어떤 이런 내용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시장이 출렁거리게 되고 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똑같아. 근데 옷만 바꿔서 나타나 다시. 그런 느낌 아세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반복이 돼요, 계속.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위기라는 것들이 어떻게 출현하고 또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고 주가는 또 어떻게 반응하고 이게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 있으면서 이제 그걸 또 기준을 정립하고 실행하는 또 그게 또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결국은 반복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미국 시장 그 정도 짚어보고요. 아주 좋은 어떤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간단하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아리바이오가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기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음. 어제 이제 머니투데이 단독으로 나왔어요. 새벽 5시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뭐 그냥 상한가를 친 거죠. 이게 이제 비상장이긴 하지만 그 시장에서 거래나 할 수 있는 제3시장 거래나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하는데 아리바이오 세계 첫 다중기전 치료제 미국 임상 이상 전문가들이 이제 환자 인지 능력 회복 효과가 탁월하다. 사실 이제 이 치매 치료제로 어, 미국에서 임상 이상 단계를 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 유일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임상이 가장 빠른 기업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글로벌 치매 치료제 시장 규모를 보면 왜 이렇게 크지? 예. 하여튼 지금은 한 7, 8조 정도 예, 수준이고요. 지금 2024년에 126억 불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기관에서 한 것 같고요. 더 읽어보면 글로벌 바이오 벤처 기업이 불치병으로 여겨온 알츠하이머 등 치매 치료제 개발을 눈앞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는 원인이 복잡해서 글로벌 제약사들도 수천억, 수조 원을 투입하고도 했던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할 정도로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다. 전 세계 고령화 추세로 블루오션으로 부상한 치매 치료 시장에서 K바이오가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아리바이오에 따르면 미국 FDA의 허가로 지난달 미국 21개 임상센터에서 210명의 경증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 모집을 끝내고 치매 치료제 AR1001의 임상 이상 후반부 시험에 돌입했다. 앞서 진행된 이상 전반부 시험 결과 임상 참가자의 인지능력 평균값은 종전 치매 치료제의 효능을 월등히 넘어섰다. 미국 FDA가 진행한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임상 시험군의 인지능력은 투약 후 4주부터 회복되더니 임상 마지막 주인 26주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인지기능이 임상 전보다 향상된 환자가 60%에 달했다. 가짜약을 투약한 환자가 포함된 결과에서 실제 효능은 이보다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세 가지 기전을 활성화해서 신경세포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다중기전 방식으로 치매 치료제 임상 이상을 진행한 곳은 아리바이오가 처음. 그래서 가장 빠른 어떤 축에 속하는 치매 치료제 중에서는 기업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기업의 어떤 이런 결과나 중간 결과나 뭔가 일상 단계에서나 뭐 공식적인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사실은 조금 신뢰도가 좀 높은 거고요. 아직까지는 뉴스에 의해서 이제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100% 신뢰 그런 부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정 대표는 연내 임상 이상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기업 공개를 목표로 한다. 투자 규모에 따라서 직접 임상 3상뿐 아니라 기술 수출을 통한 상용화도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IPO가 좀 목표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상 결과가 이제 올해 나올 텐데 탑라인이 이게 좋으면
IPO 성공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예. 미국에서 또 이제 임상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기업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결과 발표 전에는 어찌됐든 뭐 좀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을까. 결국 우려감을 가지게 되면 사실 무너지는 거고 나중에. 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내용들을 팩트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발표 전에. 그래서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향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펑 터트린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 한번 좀 보면요. 치매가 이 분야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어요. 예, 그냥 걸리면 잠깐 뭐 돈에 패질 정도 되는 약을 먹는데 그걸 먹으면 한 3개월 정도 약간 좀 증상이 완화된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 뒤에 다시 원위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속도를 일시적으로 좀 늦추는 거죠. 진행 속도를. 예. 근데 그 뒤에는 더 가파르게 진행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의 폐질도 어쩔 수 없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예. 지금 현재 전 세계 치매 환자가 지금 5천만 명에 지금 이루고 있다는 이제 뭐 다큐멘터리 제가 좀 캡처를 해온 내용이고요.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예측하기로는 2050년경 되면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또 중국까지 가세하게 되면 가세하기 시작했고, 예. 치매 환자가 지금 1억 5천만 명 이상으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50년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각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이걸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조차 아직은 확실하게 밝히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설을 바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부 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더 이제 큰 어떤 기업 바이오텍 회사들 수백 조짜리 이제 시총 자랑하는 그런 기업들이 삼상 가서 막 실패하고 하니까 이게 돈이 막 조 단위로 막 깨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인 밝혀진 게 아니라 가설 바탕으로 지금 임상 진행하고 뭐 그 임상 디자인을 짜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예, 그냥 아예 우리는 치매 이쪽 분야 연구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해버리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뭐랄까요? 누구나 지금 치매가 걸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약이 전혀 없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것저것 써볼 수 있는 약도 없다는 게, 뭐, 암 쪽이야, 뭐, 이것저것 써볼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또, 이제 뭐, 면역 항암제처럼 반응률은 낮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어떤 그런 약들도 나와 있는데, 치매 쪽은 없다는 게 굉장히 아직 무서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WHO 이제 쪽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부담이 늘어났고 현재 치료 가능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치료 가능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WHO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WHO에서. 와 진짜 섬뜩합니다. 예. 그래서 치매는요, 본인뿐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노인성 질환으로 2030년 정도 글로벌적으로 8천만 명 정도, 지금 5천만 명 정도죠. 치매를 앓게 되면 총 2조 달러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예, 이거는 보세요. 이제 주변에 이제 치매 환자분 계신다면, 그분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계속, 예? 기억이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면서 주변 사람들 중에서 뭐 이게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기고 예. 그런 어떤 사회적인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질환이라서 각국이 굉장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여러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아직까지 단기간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물 이외에는 출시된 사례가 없어요. 네. 기존 치료제인 뭐 아립세트, 이제 도네페질 계열이죠. 아립세트, 뭐 엑셀론, 라자다인, 나멘다 뭐 이런 경우 이제 일시적인 어떤 인지 기능 향상 외의 기능이 매우 이제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분야는 단연 이 치매, 알츠하이머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 신약의 성공 확률은 0.4%예요. 이것도 뭐 치료제로 개발된 게 아니고 그냥 일시적 완화제죠. 1000개 파이프라인 중에서 996개가 임상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안 하죠, 이건. 예,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이게. 기업가의 어떤 확률적인 어떤 측면, 예, 도전이라는 게 있어야 인류가 또 발전하는 거니까. 환자 수는 엄청나지만 FDA 승인된 치료제는 4개뿐이며 모두 증상을 조금 늦추는 약일 뿐 제대로 된 치료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임상 2상에서 치매 개선에 성공한 3상으로 넘어간 신약 후보 물질들은 그 자체로 수조원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아왔다. 일례로 뭐 일리아 솔라네주밥, 머크, 베루베세, 스타트,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밥 이런 것들이 이제 2상 성공, 3상 뭐 이런 것들을 뭐 발표하고 하면 이제 시가총액이 수조 원이 팡 튀어버렸어요. 워낙 큰 기업들이니까 뭐 한 2, 30% 오르면 이제 수조 원이 오르는 건데, 어찌됐든 그만큼의 이제 기대 가치를 크게 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이 파이프라인 개발이 시가총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무섭지 않나요? 원인을 알 수가 없대. 그래서 이제 그 가설을 세웠어요. 예, 연구자들이 이제 가설을 세워가지고 그 가설을 바탕으로 이제 임상을 디자인해서 이제 임상을 하는데 아직까지 알츠하이머의 정확한 발병 기전과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된 연구는 없다. 거기서 이제 가설 중에 가장 유력한 게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의 과도한 침착. 이 치매 환자들의 나중에 이제 사망하고 나서 뇌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특이한 단백질이 쌓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뇌세포를 누르면서 이제 죽이는 그런 현상이 이제 그 환자들에서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치매 원인인지 아니면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뇌에서 발생하는 그런 고령화의 어떤 현상인지 그러니까 치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과인지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어찌됐든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게 이제 없애거나 생성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에 주요 타겟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베타 아밀로이드의 과도한 침착 그리고 이제 타우 단백질 같은 것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뇌세포 손상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억제하거나 없애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두 가지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두 가지 이제 단백질, 치매 환자들 보니까 이런 단백질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억제하거나 없애는 기전을 가진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주요 타겟팅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분야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주는 방식의 치료제예요. 릴리의 이제 솔라네주맙 의 경우 빠른 결과 도출이 기대되는 후보 물질이었으나 역시나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했어요. 현재 이제 바이오젠이 아두카누밥 이런 이제 치료제를 이제 3상 성공을 했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이제 그 NDA 신청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조만간 아마 하반기에 요 이슈가 또 있을 겁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성공했다고 치료제 개념의 알츠하이머 신약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개한 결과 데이터들을 보면 그렇게 썩 효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FDA 측에서도 이 치매 쪽에 치료제가 없으니까 뭐 약간의 효능이 있는 거 그런 거라도 승인 내어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승인되면 이 치매 치료제 일대 뭐랄까 혁명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치료제 개념으로 이제 신약이 승인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효능이 크진 않다 하더라도 렘데스비르 보십시오. 뭐 약이 없으니까 그 정도의 그 효능 보이는 것 가지고서도 승인 팍 내줘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 판매가 이러지않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 바이오젠의 이제 아두카누밥이게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치료제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국내 이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하면서 이 뇌 쪽에 관련된 질환을 연구하는 기업들의 관심이 좀 많이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뇌 쪽은 굉장히 성장하는 분야의 어떤 바이오 쪽의 분야인데 약이 없는 분야가 많아요. 왜냐하면 뇌 쪽은 이 뇌혈관 장벽이라고 우리가 어떤 약을 먹어도 이 뇌혈관 장벽이라고 이걸 통과를 잘 못해요. 이게 참 인체의 신비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예. 그러니까 뇌가 자신을 또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비비비라고 이 장벽 통과를 일단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기능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뇌에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뭐 파킨슨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약이 없죠, 이쪽도. 예. 그래서 국내 치매 치료제 개발 현황은 뭐 줄기세포 기업, 예, 메디포스트, 차바이오,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이죠. 예, 임상 1, 2 이상, 뭐 메디포럼 이런 것들, 뭐 비상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동아 SD, 보령제약, 라파스 이런 것, IQ 이런 것들은 도네 페질에 이제 패치제, 뭐 마이크로 니들 뭐 이런 것들처럼 붙이는 예, 그런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임상 단계로는 뭐 IQ가 이제 가장 높은 단계. 제가 분석해드린 적 있죠? 그리고 이제 메디프로라는 회사도 이제 상장돼 있는데 임상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젠백스라는 기업이 예, 여러 가지 항암제로도 쓰이는 GV1001을 임상 이상 단계 미국에서 임상 이상 단계를 진입을 앞두고 있고 한국에서는 임상 3상 진입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젠백스라는 기업이 이제 치매 치료제로 어떻게 보면 가장 국내에서는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뉴스 보여드린 아리바리오 그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진행 상황이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비상장 업체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에서 보면 이제 바이오젠이죠. 예. 바이오젠이 이제 SK 바이오팜하고 굉장히 비슷한 어떤 뭐랄까 그 분야를 연구하죠. 예. 78년 설립된 바이오젠은 피오니어 이제 뉴로사이언스 이제 신경계 질환 쪽으로 우리가 이제 개척해 나가겠다 뭐 그런 어떤 표방을 해오면서 이제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질환에 대한 어떤 약을 주로 많이 연구했고요. 그래서 치매 쪽으로도 지금 아두카누밥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에자이라는 기업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일본이 이 과거부터 이제 고령화가 이제 심각하고 치매가 이제 거기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노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도네페질 지금 그 약도 일본이 만드는 약이에요. 일본이. 예. 일본이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는 국가죠. 2017년 매출의 3분의 2가 신경계 질환 치료제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 미충족 수요가 높은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선두주자로 세계 유일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핀라자를 이제 개발했다. 이 희귀 질환인데요. 예. 하여튼 이쪽으로 대단한 기업이죠.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아마 이 바이오젠을 좀 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설립되고 그래 나아간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2017년부터 BMS, 화이자, 보니스 등으로부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도입해서 이제 디벨롭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핵심 분야는 역시나 이제 다 이제 뭐 그 뭐냐 중추신경계 계통이죠. 다발성 경화증, 알츠하이머, 파킨슨, 신경근육 장애에서 신성장 분야인 신경병증성 통증, 이제 망막 질환 쪽이나 신경정신병, 급성신경학 치료제 개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 신경질환 치료제 R&D 파이프라인이 가장 많은 기업이 보시면 바이오젠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제 주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치매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여러 개. 예, 뭐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아누카드밥이 가장 기대를 받고 있고 나머지 파이프라인도 이제 이렇게 많습니다. 예. 역시 빅팜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질환별 매출 비중 보더라도 2017년도 CNS 중추신경계 쪽 87%, 2020년 올해 뭐 조금 낮아져서 74%.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아리바이오, 예, 그 이제 최근에 나온 어떤 그 IR 자료에서 좀 따온 내용이고요. 이 기업이 이제 2010년도 설립이 됐고요. 이 기업이 이제 비상장이니까 뭐 정보에 대해서 좀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올 초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기업 탐방 한번 요청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예.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몸을 많이 사리는 것 같고요. 2013년, 2016년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전임상 연구 AR1001. 나머지 파이프라인들도 이제 뭐 독성 실험 이런 전임상 단계의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몇 개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에너지를 집중하는 건 역시나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죠. 그래서 2017년 보시면 IND 미국 쪽으로 신청하고 이상 IND 또 신청을 하고 2018년도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해온 거죠. 여기 이제 적응증도 혈관성 치매 치료제 이쪽으로도 이상 IND 신청을 하고 이상 시험 허가를 받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온 기업이고요. 치매 쪽으로 이제 파이프라인 보면요. AR1001 적응증은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루게리병. 그래서 이 뇌에 관련된 약간 좀 그 불치 관련된 병들, 그런 것들을 좀 타겟팅하는 그런 어떤 적응증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 FDA 임상 이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징점은 이제 합성 신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경세포 재생과 뭐 기억력 회복에 관련된 다중기작 활성화를 통해서 치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효과, 증상 개선 효과를 기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탑라인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목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비상장이고 조금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100% 신뢰까지는 하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국내에서 젠백스라는 기업이 어제 또 기사를 발표한 게 치매 이상 최종 결과 논문 마무리 중이다. 탑라인은 이제 작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고 굉장히 임팩트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결과는 이제 여기 논문을 또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4일날 이제 국내 임상 이상, 해외 임상이 아니죠. 국내 임상 이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고요. 안정성과 유효성을 이제 입증하는 임팩트 있는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어떤 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거 나오면 국내 식약처에서 3상을 신청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FDA 이상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소 좀 지연이 된 거죠. 예, 뭐 이 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약간 뭐랄까, 신뢰도 측면에서는 뭐 셀트리나 이제 제넥신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쪽은 정말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소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사실 제끼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인류가 지금 여기에 치료제가 없이 앞으로도 정말 치매 걸리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응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치매 쪽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한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바이오젠의 행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젠의 특별한 또 내용이 나오면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상승도 했고, 뭐 어제 또 우리나라 시장이 또 올랐기 때문에 뭐 미리 반영했다는 측면으로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이오 업종은 예, SK 바이오팜의 상장으로 인해서 좀 변곡이 이뤄지는 그런 흐름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향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스마트 리포트는 요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금요일이네요. 네, 불금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또 각자 위치에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박사 이만 물러가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